아래 내용을 잘 정리해 주세요. 베트남어 음성 쓰기와 AI 활용. 베트남어는 외국어이고,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베트남어 자체는 어, 베트남 사람들의 모국어이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요즘에 음성 인식 기술 중에서 통상적으로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음성 쓰기를 하면 잘 써진다. 그동안에 한 4년 전에 음성 인식 기술이 60% 정도 발달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2025년 9월 1일인데 음성 인식 기술이 아주 많이 발달했다. 그래서 보편적인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말을 90% 이상은 잡아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로 글쓰기가 된다라는 건 아주 흥미있는 거거든요. 말로 글을 쓴다라는 거는 근데 말로 글을 써놓고 나서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AI의 도움을 받으면 바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AI 도움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10초 내외. 말로 글을 쓰는 시간은 손으로 글을 쓰는 시간보다 최소 2배 이상은 빠르다. 많게는 3배 이상 빠르다. 지금도 내가 말로 글을 쓰고 있는 그만큼 아주 효과가 있는 부분이다. 근데 이것이 물론 이제 한국어를 사용하거나 또 세컨 랭귀지 개념에서 내가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된 언어가 또 있다 그러면 내가 뭐 영어를 사용한다거나 그러면 한국어와 영어를 말로 글쓰기를 하는데 무난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트남어를 배우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베트남어로 말을 해서 베트남어를 쓰고 그걸 AI 도움을 받아서 내용을 파악한다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달고 간다 그러면 아 베트남어 음성 쓰기를 해보면 발음이 안 좋기 때문에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아, 어떤 내용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든지 50% 이하로 그 발음이 맞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내가 그 예를 들어서 챗 GPT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같은 주제를 이야기를 만약에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로 하면서 한다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는 주제의 데이터가 이미 나의 계정에 클라우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트남어로 얘기할 때 발음이 좋으면 좋죠. 좋아서 잘 정리가 돼 있어서 내가 의도한 대로 AI가 딱 정리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 AI는 만약에 내가 말한 것을 그냥 전혀 새로운 AI에다 집어넣으면 해석 불가 이렇게 나올 텐데 그게 아니라 내 계정에 집어넣으면 AI 나름대로 내가 한 얘기를 분석을 한다는 뭘 가지고 내가 기존에 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베트남어를 말하면서 뭐 근거 없는 자신감을 좀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알 수가 있고, 내 발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한 50%에서 그 사이에서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피드백 받은 내용을 더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베트남어를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또는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음, 넓혀가는 거죠. 지금도 주제가 베트남어로 말하기, 베트남어 말로 글쓰기와 AI 도움을 받기, AI 활용. 그러니까 베트남어를 말하면서 글을 동시에 쓰고 AI를 활용해서
내가 말한 의도에 비슷하게 컨텐츠를 뽑아내고 그 뽑아낸 내용을 나름대로 한번 읽어보고 그러는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거는 너무나 다양하니까 독서에 대해 얘기할 수도 있고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듣기, 뭐 발음, 뭐 예를 들어서 단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는 말하는 어떤 방식, 문화, 역사 뭐 등 너무 다양한 것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은 끝이 없다. 궁극적으로는 어,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느냐는 그 무엇에 대한 것은 무궁무진하다. 아주 아주 많다. 얘기할 주제나 내용은 너무 많기 때문에 말할 기회는 많다. 그럼 말할 기회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AI 도움으로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요게 이제 관건입니다. 궁극적으로 베트남어 말로 글쓰기와 AI 활용은 곧 베트남어 말하기 능력의 향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듣기도 도움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말하기 능력이 향상이 돼서 내 발음이 좋아졌으면 상대적으로 듣는 것도 좋습니다. 반대로 듣기가 좋으면 말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효과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말한 내용을 AI가 이제 인식을 해서 음성 쓰기에 집중을 하는 것은 효율성. 그리고 외국어를 기준으로 하면 말할 기회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말할 기회를 우리가 얼만큼 잘 가지고 가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이라서 오늘도 역시 AI가 잘 정리를 해주네요. Translate into English and Vietnamese abroad. Translate into Turkish abroad. 이거는 한국어로 와서 그나마 음성 수기와 AI 활용 등 음성 인식 기술의 발전. 4년 전 약 2021년에는 음성 인식 정확도가 60% 수준, 현재 2025년 9월에는 90% 이상 정확도를 보여주며 큰 발전을 이룬다. 특히 모국어 사용자의 발음을 잘 인식한다. 말하기로 글쓰기 이상점, 말로 글을 쓰는 것은 손으로 쓰는 것보다 2, 3배 빠른 시간 단축. AI 도움을 받으면 말한 내용을 바로 정리 활용 가능. 처리 시간 약 10초. 그 효율적이고 흥미로운 글쓰기 방법이다. 외국어 학습과 AI 활용. 한국어, 영어 같은 익숙한 언어는 말하기 기반 글쓰기가 무난하게 작동한 베트남어로 발음 정확도가 낮아 50% 이하 인식 오류가 많다. 그러나 AI가 사용자의 기존 데이터, 계정 클라우드 내 기록을 참고하면 발음이 부정확해도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고 학습자에게 발음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 제공이 되고 요거는 별도로 요청을 해야 되겠고 그 방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학습 효과는 발음 개선일 겁니다. 발음 오류를 인식하고 교정 기회를 제공합니다. 내가 발음이 어떻게 틀리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만약에 이거를 모르면
그냥 틀린 채로 계속 얘기하고 앞으로 더 나가지도 않고 주저하게 되는 그런 듣기 항상 발음이 좋아지면 듣기 능력도 동반입니다. 자신감에서 AI 정리와 피드백을 통해 학습자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내가 말한 내용이 AI가 잘 정리를 해주니까 AI를 통해서 나는 내가 말한 내용의 피드백을 받고 나도 그 내용으로 의사전달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콘텐츠 활용, 말한 내용을 AI가 정리해 글로 제공합니다. 학습 연습에 즉시 활용. 어휘 사용에 있어서도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단계별로 보면은 어휘 사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로 얘기했을 때의 어휘 사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결국 어휘는 내가 알고 있는 어휘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확장 가능성, 학습 주제는 제한이 없다. 독서, 글쓰기, 듣기, 발음, 단어 학습, 말하기 방식, 문화, 역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다. 따라서 말할 기회가 많아지고 그만큼 학습 효과는 커진다. 물론 베트남어 음성 쓰기, AI 활용, 베트남어 말하기 능력 향상, 보수적으로 듣기 능력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외국어 학습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여기까지.